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나경원 경선 탈락의 후폭풍이 지금 국힘을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국힘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 지금 국힘 선관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국힘에서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있죠. 이 국힘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탈당자가 속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서 나경원 후보가 예상 밖 탈락을 하면서 국민의힘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당원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거 탈당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경선 결과와 전략적 재평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많은 지금 국힘의 당원들이 나경원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와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에 앞섰다 는 것입니다. 나 후보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요. 이런 국민의힘 당원의 표심을 자극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이런 단순한 강성 지층에만 기대지 않은 합리적 공약도 곁들이면서 나 후보가 무난히 4강에 안착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층에만 지금 어필한 것이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말이죠, 굉장히 좋은 그런 공약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하고 맞서서 말이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실제로 말이죠, 나경원 후보가 미국 가가지고 2번씩이나 그런 또 협상을 시킨 적이 있고,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특히 나경원 후보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사실상 뭐 대통령 아니라 하더라도 국무총리나 장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필요한 어떤 인재다, 뭐 대통령을 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보다는 확실히 어필했거든요. 그런데 경쟁자였던 안철수는 지지율이 현저히 낮고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안철수 후보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가서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는 말이죠, 안철수하고 안철수 보좌관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현역 의원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나경원 캠프는 말이죠, 김민전 의원이 가가지고 수석 대변인을 맡는 등,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를 많이 표시했거든요.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올라갔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금 불만과 그런 원망이 국힘 당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이 컷오프 탄력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각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강성 당원 표쏠림, 예측 불가한 변수, 그리고 경선 시스템 자체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여기 일각에서는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강성 당원의 표쏠림, 다시 말해서 이 표쏠림이 김문수나 그 다음에 홍준표 쪽으로 쏠린 것이 아닌가, 또 예측 불가한 변수, 그리고 경선 시스템 자체의 허점, 이 경선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아니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무슨 여론조사로 뽑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하지 말고 민주당 후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힘 후보를 놓고서 여론조사로 하지, 이 여론조사로 뽑는다는 게 이게 정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100% 경선률 도입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게 신뢰 하락의 결정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힘과 국힘 선관위를 향해서 여론조사가 처음부터 100% 당심을 표시 안 하고 말이죠, 그냥 100% 민심 그걸로 하는 게 어딨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속이면 그만 아닙니까?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당신은 뭐 그랬을 때 말이죠, 민주당 지지자가 나는 국힘이다, 또 민주당 지지자가 나는 중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람의 양심에 맡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부러 역선택하는 사람들이 사실대로 말합니까? 사실대로 말을 안 하죠.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신뢰를 잃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론조사 100% 룰을 도입한 것과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죠? 이런 경선 조작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국힘 선관위는 매번 경선 룰을 바꾸고 그때마다 경선 결과를 후보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등 선거 관리를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선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요. 몇 퍼센트를 얻었는지. 이게 지금 뭐냐는 거죠. 그래서 매번 선거 룰이 또 바뀌고 경선 룰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선거 관리를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냐. 특히 이번 경선에서도 도입된 역선택 방지 조항은 타 정당 지지자의 조직적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지금 비판입니다. 여론조사 문항만으로 역선택을 완전히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응답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숨길 수 있고 지지정당 질문만으로는 역선택 의도를 탐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경선 결과는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던 나 후보가 탈락하고 오차 범위 밖에 처져 있던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는 말이죠. 여론조사상 오차 범위 밖이었다는 겁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그만큼 멀찍이 따돌렸다는 거죠.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까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론조사와 현저하게 다른 경선 결과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역선택 방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관위 신뢰성을 상실했고 지금 부정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말이죠. 국민의힘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최근 황교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선관위의 조작 의혹을 폭로했거든요. 선관위 각종 비리와 부실 관리, 경선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룰 변경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선관위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선관위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 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반복이 됐고 경선 관리의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당원의 의구심이 커졌다는 거죠. 국민의힘 선관위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건 비약일 수 있지만 선거 관리 한 점의 의혹도 없으니 국민의힘 선관위를 믿고 따르라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과연 국민의힘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으니까 믿고 따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냐는 얘기죠. 여기에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 선관위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이는 곧 당내 분열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30 당원들이 굉장히 실망했고 지금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직후 2030 세대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에 대한 실망감과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식 언론 보도에서는 나경원 후보 본인의 입장 표명과 경선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발표가 주로 다뤄졌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년당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30 세대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목되는 점입니다. 이들은 국힘 선관위가 일부러 나경원 후보를 탈락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This Inside 등에서는 22일 국힘의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시점부터 탈당하겠다는 일원이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2030 당원들의 탈당 분위기는 단순히 나경원 후보의 탈락 때문만이 아니라 경선 전반에 대한 불신과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 역선택 방지 조항의 실효성 논란,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선관위의 신뢰성 하락 등 일련의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젊은 당원들은 당이 청년과 소통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당원들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외감을 지금 토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와 기존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피로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 당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탈당 인증글을 올리면서 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힘 선관위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힘 지도부가 한동훈을 미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2030 세대로 구성된 이 보수성향 청년들은 더 이상 기존의 정당에 기댈 수 없다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6070 보수층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나경원 후보가 정말 이상하게 떨어지면서 말이죠. 국민의힘 선관위를 더 이상 믿을 수 있느냐? 이 선거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국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까지 있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집단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이제 디사이드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면 6070 세대들도 이게 한돈을 미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어떤 얘기가 확산되면서 우리도 여차하면 말이죠, 국민의힘을 버리겠다는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의 혁신 방향을 지금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특히 말이죠, 이 당 지도부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못 꺼내게 말이죠, 입도 못 꺼내게 뻥끗도 못하게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이와 같이 만약에 5차 범위 밖으로 앞서던 후보가 떨어지고 뒤에 따르던 후보가 붙는다면 부정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선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민심 100%를 함으로써 역선택이 여기 작용해 가지고서 이 왜곡이 됐다면 민심 100%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국힘 이래저래 말이죠, 나경원 의원의 이 탈락과 함께 상당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힘의 미래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봉합이 되는 것 같지만 지금 골마 터지고 있어서 이 선거가 끝난 후에는 국힘에 커다란 어떤 희오리 바람이 불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